총도, 미사일, 관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것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말을 듣고 웃다가 5분 만에 침묵했습니다. 저는 클로틸드 듀몽, 유엔 식량위기 대응전략본부 소속입니다. 세계는 전쟁 중이죠. 유엔 총회장에 앉아있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습니다. 미국 대표는 밀 수출 중단을 선언했고 중국은 쌀 비축량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곡물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입니다. 우리는 자국민을 먼저 보호할 것입니다. 영국 대표의 발언에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이제는 동맹국도 식량에 관해서는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식량은 총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자원 고갈, 기후위기, 인구 증가.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했던 한국이었기에 사람들의 눈빛에는 무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김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죠. 김이라니, 그게 뭐죠? 해초 말리는 것? 한국 대표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는 미동 없이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국은 바다에서 단백질을 재배합니다. 지난 500년간 이어온 해양 농업이 있습니다. 한 헥타르당 소고기의 40배 단백질을 생산하며 물도 땅도 필요 없습니다. 탄소도 줄이고 질소도 정화합니다. 그의 말에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검은 김의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바다에 멀리 늘어선 김 양식장, 그리고 수확량과 영양소 분석 데이터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식량이었습니다. 한국의 김양식 기술은 세계 식량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5분 후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숨죽여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의구심에 찬 눈으로 한국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해초가 세계를 구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상관인 유엔 식량위기 대응전략본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클로틸드,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소. 이 김이라는 것이 정말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초로 세계를 구한다는 이 황당한 아이디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서울의 한 컨퍼런스룸으로 안내했죠. 벽면을 가득 채운 그래프와 도표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7%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45%로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죠. 젊은 연구원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 수치들은 제게 낯설지 않았어요. 유엔에서 이미 수없이 본 데이터였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하자 해양식량자원 활용도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단연 선두였습니다. 일본은 중간쯤, 중국은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중국은 도시화로 해안 양식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해양 식량에 대한 불신이 커졌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해초가 무슨 식량이 될 수 있나요? 이건 부식일 뿐이잖아요. 그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듀몽 씨, 김은 단순한 해초가 아닙니다. 바다의 곡물이죠. 저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본 기아의 참상을 떠올렸어요. 3년 전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식량 분배를 담당했던 저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식량이 오지 못했고 사람들은 굶주렸죠. 그날의 어린아이들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현장을 보여주세요. 말로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을 놓고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식량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미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있죠. 아시아는 인구 과밀로 늘 식량 부족에 시달립니다. 한국도 식량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가 있어요.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김양식장을 목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이 쳐져 있었어요. 마치 바다 위의 논밭 같았습니다. 김양식은 5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화된 건 불과 50년 전이죠. 상상이 안 됐습니다. 500년 전부터 해초를 키웠다니요.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던 시절부터 한국은 바다에서 식량을 재배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이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나요? 연구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화적 장벽이겠죠.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식량으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기술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 눈앞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 역시 그랬죠.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내일은 직접 김양식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 녹색 무기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네요.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식량 자립을 포기한 나라들, 그리고 바다에서 답을 찾은 한 나라. 이것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른 아침, 충남 서해안의 한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로 수십 척의 작업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양식장 관리자인 김진호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으시네요. 김수확철이거든요. 바다로 향하는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김진호 씨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양식장은 1헥타르당 단백질 생산량이 소고기의 40배입니다. 게다가 물은 무한히 공급되고 사료도 필요 없죠. 믿기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혁명적인 일이에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는 웃으며 한 작업선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작업자들이 김발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검은 김이 물결처럼 출렁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방울 사이로 건강한 김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 김은 태풍에도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부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파도와 조류에 맞춰 양식장 위치를 조정하죠. 김진호 씨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각 양식장의 수온, 염도, 영양소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과학과 전통이 만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에 현대 기술을 더했을 뿐이죠. 작업자들이 김발을 끌어올려 트레이에 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김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보석 같았어요. 신선한 김 한 장을 건네받아 맛을 봤습니다. 바다의 향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깊은 감칠맛이 있었어요. 한국은 바다에서 식량을 키우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시도는 했지만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산업화하지는 못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해조류를 단순한 부식물로만 여겼던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김진호 씨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임을 느꼈습니다. 이 김을 어떻게 보존하나요? 신선도가 중요할 텐데요. 김진호 씨는 건조시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형 기계들이 김을 말리고 있었어요. 건조된 김은 2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영양소 손실도 미미하고요.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분배할 수 있죠. 마치 군수품 창고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정연하게 포장된 김이 창고에 가득했어요. 그제서야 녹색무기라는 표현이 실감났습니다. 김양식장은 탄소도 흡수합니다. 바다 생태계도 보호하고요. 한 가지 작물로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항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실패가 떠올랐어요. 그때 이런 해결책이 있었다면.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예요. 선착장을 밟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김이라는 녹색 무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바다는 우리의 새로운 곡창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듀몽 씨,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모시죠. 김진호 씨의 말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혁명적인데 더 놀라운 것이 있다니요. 저는 유엔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한국의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식량 안보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녹색혁명이 이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마을로 향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오래된 포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옥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김옥분 할머니는 손수 끓인 미역국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술 떠먹었어요.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할머니, 김양식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전쟁 땐 김이 사람 살렸어요. 쌀이 없을 때 김으로 하루를 버텼지.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바다는 사람들의 생명줄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김을 양식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했어요. 남자들은 고기 잡으러 나가고, 여자들은 김 돌보고, 겨울에는 온 마을이 나와서 김 수확했죠. 여성들이 중심이 된 생계 수단이었다니 흥미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너른 바다에서 김발을 관리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예요. 평생 김과 함께 살았죠. 사진 속 여인은 강인한 표정으로 김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생존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김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명이었죠. 할머니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김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유산이었던 거예요. 식량 주권의 원형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양식했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옥상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틀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틀에 나무를 꽂아서 김을 키웠어요. 지금은 다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나무 틀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에는 수십 년간 바다와 싸운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전통이 50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양식법이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만이 바다에서 답을 찾아요. 한국인은 늘 배고팠으니까요. 그 말에 울림을 느꼈습니다.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는 말처럼 생존의 위기가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김요리 잔치를 벌였어요. 김밥, 김튀김, 김국, 김무침.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요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다 김으로 만든 거예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은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유엔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프리카에서의 실패, 식량 분배의 어려움,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과정까지. 할머니, 김이 정말 세계의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늘 답을 줬어요. 이제 그 답을 세계와 나눌 차례죠.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김의 역사는 단순한 음식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지혜가 지금 세계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팀과 함께 도쿄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해조류 양식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도쿄 수산연구소의 나카무라 교수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듀몽 씨. 우리의 놀이김 생산량이 급감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5년간 일본의 김 생산량은 60%나 감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양 오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동일본 해역에 조류 급변이 발생했고 해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죠. 나카무라 교수와 함께 미야기현의 양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넓은 바다에 설치된 양식장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때 일본 최대의 놀이 생산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먹을 꽉 쥐는 현지 어부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인공양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자연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실내 양식을 시도했지만 수율이 너무 낮아 포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신도 커졌죠.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했나요?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 양식 시스템입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품종 개발과 IoT 기반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에요. 연구소로 돌아와 일본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일본은 이미 김 수입국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수입처는 한국이었죠. 다음 날 상하이로 이동해 중국의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양식장 책임자인 리 부장을 만났어요. 대규모 적조 현상으로 생산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연안 개발과 산업화가 해양 환경을 파괴했죠. 중국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양식장들은 규모는 컸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리 부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양식장 확장에만 집중했지 환경 관리와 지속 가능성은 간과했습니다. 결국 바다가 복수한 셈이죠. 현지 시장을 방문했을 때 진열대에 놓인 김의 가격은 3년 전보다 5배나 올라 있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실패, 그리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비교 분석했어요.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의 스마트 양식 및 친환경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올해 우리 김 수출량은 30%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해양 식량 생산에서 실패하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죠.
기후 변화에도 우리 양식장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V 시스템이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가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니까요. 그가 보여준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각 양식장에 설치된 센서가 수온, 염도, 영양소 수준을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가 취해진다고 했어요. 태풍이 오면 양식시설은 자동으로 수심을 낮추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럼 김은 정말로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제 일주일간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량 위기의 모든 면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공급과 미량 영양소 측면에서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새롭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미래의 식량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열쇠를 쥐고 있었죠. 연구소에서의 실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김성분 분석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수치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은 비건이면서 글루텐 프리입니다. 고단백의 저탄소까지. 완벽한 미래 식량의 조건을 갖췄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김 한 장을 들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얇고 검은 이 해초가 정말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10장이면 하루 권장 요오드, 비타민 B12, 망간의 10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철분도 40%나 함유되어 있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김을 한 장 집어 둥글게 말아보았어요. 바삭한 소리와 함께 입안에 넣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어요. 이게 정말 식량이구나. 제 속삭임에 연구원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여러 종류의 김을 펼쳐놓았어요. 이건 일반 김, 이건 조미김, 그리고 이건 특수 처리된 비상 식량용 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김은 조금 두꺼웠습니다. 손에 쥐자 단단한 느낌이 났어요. 이 제품은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5년까지 보관 가능하고 한 봉지에 하루 필요한 칼로리의 30%를 공급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일반 김보다 더 진한 맛이 났지만 충분히 먹을만 했어요. 재난 상황에서 이상적인 식량이네요. 가볍고 오래 보관되고 영양가까지 높으니.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이미 이걸 비상식량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산악지대나 격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유용하죠. 저는 유엔의 구호 활동을 떠올렸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캠프에서 이런 식량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운송도 쉽고 조리도 필요 없는 식량. 그것은 구호 활동가들의 꿈이었습니다. 김은 또한 미래 식량으로서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이 매우 적죠. 연구원이 보여준 그래프에 따르면 김 생산의 탄소 배출량은 소고기의 1100, 쌀의 110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김 양식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된다고 해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식량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식량 안보와 기후위기,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실제 생산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확한 김을 가공하는 공장이었어요. 철저한 위생 관리 속에서 김이 건조되고 구워지고 포장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공장은 하루에 100만 장의 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0만 명의 하루 영양소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이죠. 공장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공장이 세계 곳곳에 있다면 식량 위기는 훨씬 완화될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에는 현지 학교 급식소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주 3회 김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영양 섭취 균형을 위해서죠. 영양사의 설명을 들으며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김을 도입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어떨까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유엔에 보낼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21세기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식량이다. 비건, 글루텐 프리, 고단백, 저탄소의 특성을 갖춘 이 해조류는 군사식량, 재난식량, 그리고 일상식량으로서의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타이핑을 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김이라는 작은 해조류가 세계 식량 위기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처음 방문했던 그 항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작은 김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왔네요. 김밥 먹고 가요. 제 앞에 놓인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쟁 때 어떻게 김이 사람들을 살렸는지요.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피난민이었어요. 부산으로 피난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먹을 것도 잠잘 곳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년도 더 된 기억이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현실이었나 봅니다. 그때 우리를 살린 건 김이었어요. 바다에서 김을 따서 쌀 한 줌과 함께 김밥을 만들었죠. 한 끼에 김밥 한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걸로 버텼어요. 할머니는 작은 앨범을 꺼내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김밥을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1951년 피난민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만든 김밥을 나눠 먹는 모습이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초라한 천막 아래 모여 앉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김밥 몇 조각. 그 단순한 음식이 생명을 이어주는 끈이었던 거죠. 그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김이 우릴 지켜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바다와 싸워온 손길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나는 이 김밥집을 열었어요. 나를 살린 김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생존. 이것은 단순한 먹거리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회복력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요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의 분쟁 지역들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에게 김을 보내세요. 쌀 한 줌과 김 한 장이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학술 연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 가져가세요. 내가 직접 만든 김이에요. 당신의 나라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상자를 열자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김이 정성스레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지혜가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할머니와 함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다양한 재료를 올린 뒤 둥글게 말아가는 과정은 마치 의식 같았어요. 그 단순한 행동 속에 한국인의 지혜와 회복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유엔 회의에서 저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소개할 것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런 실제 경험담이니까요. 유엔 본부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세계 식량 위기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제안서였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에서 김이라는 특별한 식량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제가 찍은 김 양식장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에 펼쳐진 광대한 양식장의 모습에 청중들이 시선을 집중했어요. 한국은 바다에서 자급자족의 길을 찾았습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말이죠.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김의 영양 성분, 생산 효율성, 탄소 배출량, 보존 가능성까지. 모든 수치는 김이 미래 식량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어요. 김은 헥타르당 단백질 생산량이 소고기의 40배입니다. 물 사용량은 곡물의 1000배에 불과하고요. 게다가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표정들이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김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가치입니다. 저는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들을 살린 김밥 이야기, 여성들이 중심이 된 김양식의 역사, 그리고 생존의 지혜가 담긴 문화적 유산까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녹색 무기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한 지역들, 그리고 그곳에 김양식 기술이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지속 가능성, 효율성, 영양학적 가치를 모두 갖춘 이 해조류는 세계 식량 안보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총 대신 김을 준비한 나라, 그것이 한국이다. 식량 전쟁의 시대에 한국은 특별한 무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폭발하지 않고 생명을 키우는 무기, 파괴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무기다. 그 무기의 이름은 김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빽빽한 빌딩 숲과는 달리 제 마음속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바다 위에 김 양식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식량 위기 시대의 녹색 혁명, 그 중심에 한국의 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전쟁통에 했던 것처럼 지식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요.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총알이 아닌 식량을 위한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김은 그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에서 자라나는 녹색 희망, 그것이 바로 김입니다.